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데미스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는 마케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대구미술관에서 마케터즈라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방선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 한 1년, 정확하게 말하면 1년 4개월쯤 전에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또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중단하면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어떤 변화가 있었죠? 네, 가장 큰 변화는 먼저 마케터즈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또 젊고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가 보여드릴 활동도 더 젊고 에너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단기 프로젝트로 단발성 이벤트를 했다면 지금은 저희가 장기 프로젝트로 뒤에 보시면 이렇게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작품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데뷔춘쇼를 오랜만에 진행하는 만큼 대구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는지 한 번쯤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선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대구미술관에서는 3가지의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 동시대 작가들의 팝아트를 살펴볼 수 있는 팝콘전, 그리고 대구 출신의 미디어 아트 작가인 박종규 작가님의 영상 설치 작업들이 있는 크루젠전, 그리고 박생광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팝콘전에 참여하신 작가님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작가님이죠? 네, 바로 엘리베이터 앞과 그리고 팝콘전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화려하고 화사한 색감의 작품의 주인공이죠. 아트놈 작가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지금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시는데 네, 가운데로 오시면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하는 놈, 아트놈, 아트놈 작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그 이전에 어떤 뭐 실시간 방송이라든지 다른 방송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CF 촬영까지는 해봤는데 실시간으로 해본 적은 없고, 뭐 방송 자체는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데미츠쇼라는 방송이 굉장히 간략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놔두고 방송하는 만큼 뭔가 좀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아트논 작가님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도 질문을 많이 받았고 저희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면서 대화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처음에 등장하시면서 아트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왜 이름이 아트놈인지. 사실 제가 처음에 작품을 봤을 때는 여성 작가가 그린 게 아닌가라고 색감이나 어떤 캐릭터들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트놈이라는 또 이름을 봤을 때는 뭔가 놈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남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트놈이라고 작가명을 지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본명이 강현화인데 제 본명이 이제 좀 여자 이름 같이 저는 느껴졌었고,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잡지사 같은데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이제 뭐 잡지에 실리고 뭐 선물을 보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주소 같은 게 다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 이름을 보고 제 펠레터가 왔었는데 남자들한테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제가 이제 제 그림 자체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여성적인 어떤 그런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를 이제 여자로 아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본명이 싫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아트놈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아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통은 좀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쉽게 좀 다가갈 수 있고 저를 그냥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친구처럼 이놈아 저놈아 친구들끼리 하듯이 좀 쉽게 아트에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트놈, 아트하는 남자 이런 의미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 안에 여성성이 약간 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남성성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긴 거는 딱 봤을 때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상남자처럼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 성격적인 것도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좀 이렇게 활발한 성격하고 아주 그 내성적인 성격 그 두 가지가 좀 다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뭘 물어봤었죠? 남성성과 네. 여성성이 네. 공존하는 그런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 그림 자체도 보면 이제 캐릭터들도 저를 이제 캐릭터화 시킨 것도 네네. 있고 제 와이프를 이제 캐릭터화 시킨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다 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작가님 작품에서는 몇 가지 캐릭터가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 뒤에도 있지만 아트놈이라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어떻게 본인을 하나의 캐릭터로 만들어서 표현하려고 하시게 된 그런 생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좋아했었었고 저의 어떤 인생관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워낙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책들을 뭐 보고 했었으니까. 그랬고 이제 아트놈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제가 좀 어떤 캐릭터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트놈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백수의 그런 아저씨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들 때 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풀 것들이 되게 제일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백수의 아저씨가 뭔가 좀 환경적으로는 힘들지만 뭔가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본인의 이미지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무척. 네. 보면 캐릭터의 그 작가님 말고도 다른 캐릭터들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저를 캐릭터화 시켜서 만들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하게 느껴져서 토끼 모양의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가지예요. 네네. 근데 원래는 이제 토끼 모양이 아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와이프를 만나면서 네. 제가 이제 그때는 뭐 거의 이렇게 거지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줄 게 없었었고 네. 그래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좀 선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토끼띠여서 네. 토끼 모양의 가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가지라는 이름은 가지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미술학원에서 네. 약간 이제 싸가지 없는 애가 있었어요. 걔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야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와이프분을 그건 그러니까 제가 네. 이 캐릭터가 이제 와이프 만나기 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 가지라고 하는 캐릭터가 토끼 모양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얼굴이 가지처럼 네. 약간 길다 이런 형식의 어떤 모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하고도 맞고 또 재밌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가지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던 거죠. 네. 이 작가님의 이런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작품을 보면 굉장히 밝고 귀엽고 명량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 작품이 우리의 삶을 어떤 대변한다고 하면 그 안에 행복한 장면들도 있지만 슬프고 우울한 장면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작가님은 혹시 그런 슬프거나 우울한 장면들도 작품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 작업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이제 그런 느낌의 작업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현재까지는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이렇게 평생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느낌에서는 또 이런 작업이 나오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이제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작업하기에 무척 이제 힘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좀 작업을 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 되게 우울한 환경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울한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우울하게 살면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버틸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그런 환경 속에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단련한 한이처럼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더 생각을 하고 그렇죠. 더 이렇게 좀 좋은 생각들을 해야지 네네. 자신이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계시는 거죠? 네.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안 좋은 쪽을 생각하게 되면 네. 그것도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특히 이제 긍정적인 결혼 생활에서도 네. 당연히 좋은 부분만 생각을 하면 어떤 가정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100%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네, 저도 평소에 우울한 생각 많이 하는데 저도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럼 우울한 생각 할 그게 없는데? 그래도 네, 한 번씩 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그래도 항상 행복하고 밝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2층에 박신강 전에 모란 꽃 보셨나요? 네. 네. 옛날부터 모란 꽃의 뜻이 행복한 결혼 그리고 부귀 영화를 상징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딸들이 결혼할 때 모란이 있는 그림을 준다거나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딸의 행복한 결혼을 기원했다고 하는데 그 모란 꽃을 보고 1층에 내려오니까 모란 가족 행복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모란을 이제 작가님께서는 모란 가족 행복이라는 현대적인 의미로 풀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다른 작업들 중에 혹시 또 이렇게 작가님만의 해석으로 적용하신 작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겠죠. 일단은 모란의 네, 의미에 네. 대해서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그 민화적인 어떤 그 작업들을 그런 시리즈들을 좀 진행을 했었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한 것이 이제 모란 가족 행복도 시리즈고 그 모란 시리즈인데 일단 그 민화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사실상 어렸을 때는 민화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었고 뭐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우연히 이제 다시 이제 민화를 보게 됐는데 그 민화 속의 그림들이 너무 이렇게 정겹게 다가오고 어떤 그림은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잘 그렸지만 또 어떤 그림은 막 못 그린 그런 그림으로 너무 정겹게 또 그려져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각 가정마다 진짜 그런 어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민화들이 다 있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민화들이 요즘에 다시 좀 이렇게 유행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그 민화에 저의 어떤 캐릭터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고 그 현대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민화 시리즈를 하게 됐고 그 시리즈 중에서 모란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더 정겹게 다가올 수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전에 작가님이 한국화를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한국화를 하시다가 또 컴퓨터 작업도 잠깐 네. 하시고 지금은 또 팝아트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팝아트만이 가지는 어떤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매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한국화를 어렸을 때 이제 전공을 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서양화, 한국화 뭐 이런 식으로 단어로 네네.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는 내가 왜 한국 사람이 왜 서양화를 해야 될까 진짜 그런 생각을 네네. 했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화의 그런 어떤 먹이라든가 네. 이런 느낌이 너무 이렇게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화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뭘 물어봤을까? 그러다가 이제 팝아트로 전향을 팝아트.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작가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찌됐든 이제 그 돈이 있어야 되고 생활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했었었고 하지만 그 근무를 한 이유는 제가 작가 생활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 접고 다시 이제 작가 생활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 팝아트라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그 팝아트가 뭔지 잘 모르고 물론 학교에서 배웠지만 제가 뭐 팝아트를 하려고 해서 팝아트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캐릭터라든가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요소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냥 팝아트라고 하는 거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팝아트의 어떤 시작에서 그런 만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서 작업을 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분이 했을 때 어떤 그 팝아트 개념하고 제가 이제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는 팝아트라고 일단 부르는 게 가장 간편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작가들도 모였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마 내가 뭐 팝아트를 해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네. 작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형식인 거죠 그냥.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 이런 그 만화적인 형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한국화를 전공을 했잖아요. 네.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화하고 동양화하고도 사실은 이런 형식들이 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평면적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선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이런 팝아트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좀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의 어떤 이 굵은 선들이 한국화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작가님 오시기 전에 네. 사전에 이제 오시는 관람객분들한테 작가님께 궁금한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저 결혼했습니다. 네. 네, 그건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뒤에 보시면 네. 이렇게 네. 포스트잇에 받았는데 작가님이 마음에 이거 드시는 보시고 마음에 질문. 드시는 질문을 네. 몇 가지 꼭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뽑아주세요. 뽑아드릴까요? 제가 뭐 네. 요거 그냥 질문입니다. 네. 아트넘에게 예술이란? 사실은 이거 되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작업을 하면서 네. 이 예술이라는 게 뭘까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대답은 또 항상 다를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아트라고 하는 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 미술에서는 이렇게 딱 정의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만이 예술이다, 이것만이 아트라고 얘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예술이고 모든 것이 다 아트고 모든 내 삶 자체가 아트가 될 수 있는 그 시대인 거죠. 이 현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정말 이렇게 좀 무궁무진하고 너무 이렇게 재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질문을 주신 분에게 저희가 명쾌하게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술이란 정의해 주시면. 예술이란 삶이다. 삶이다. 네. 또는 재미다. 네. 재미다라고 하시니까 이전에 작가님 작품 자체를 퍼니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미술계로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아는 작가들도 없었었고 친구들도 없었었는데, 뭔가 이제 작가들하고 뭔가를 같이 미술계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했던 뭐 신진 작가들이라든가 이게 뜻이 맞는 작가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막 여러 가지 뭐 전시 활동도 하고 막 같이 놀기도 하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뭔가 좀 그런 무슨 주의처럼 뭐 아니면 인상파 작가 뭐 이런 것처럼 네네. 어떤 이름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그런 어떤 주의들이 다 외국 것들이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꼭 그런 걸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팝아트도 사실 네.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너무 좀 싫었었고, 그거는 내가 이제 아무리 능력이 없고 모자르더라도 그냥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이름을 할까 생각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했던 작가들하고 생각을 하다가 재미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재미를 느끼는 그 요소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재미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을 봤을 때는 저희하고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의미도 좀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재미주의, 퍼니즘, 우리는 이제 재미주의자다. 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전시도 하고 활동도 했었죠. 길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평생 재미주의자로 어떻게 보면 불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미술사 책에 보면 퍼니주의라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혹시 같이 하시는 작가분들이 어떤 작가분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이제 모였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은 뭐 사실 이제 작업을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또 활발하게 이제 하는 작가도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옆에도 있는 찰스장 작가 이제 작업이 있는데 찰스장 작가와 그리고 이제 성태진 작가 그리고 마리킴 작가 뭐 이런 작가들이 이제 그 위에 몇 명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작가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모여서 아마 그 재미주의라는 말을 만들 때는 그 성태진 작가 작업실에서 찰스장 작가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면서 만들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네. 제가 하나 골라봐도 될까요? 네네. 소연 씨가 하나 네. 뽑아드려야 될까요? 네. 작가로의 사는 삶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요거는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경제적인 것이 힘든 것 빼고는 다 좋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명품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경제적으로 힘드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안경을 사려고 몇 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작가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작업만으로 지금까지 이제 생계 유지를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작가들 사실은 그게 작업만으로 생활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운이 너무 좋게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좀 잘 됐었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작가로 사는 거는 정말 이렇게 거의 모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빼고는 정말로 거의 모든 게 다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만약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제 나중에 뭐 작가를 시키지는 않더라도 이런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항상 뭔가를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창작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일을 뭔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게 저는 몸에 배어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어찌됐든 미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몸에 배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면 경제적인 걸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장점이다. 네. 일단. 그리고 사실은 경제적인 것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비법은 네. 사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하여튼 사실은 작가들이 잘 경제적인 것도 잘 해결하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장에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아트놈 작가님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뽑아서 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드립니다. 상품을 드립니다. 농담이에요.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네. 창작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창작의 원동력은 고통이다. 라고 말하면은 좀 그렇고.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에게 고통이 뭔가.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딱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지금도 사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모든 것 다양한 것에서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렇게 재미있고 근데 그 재미가 사실은 갈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항상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사실 이제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게 뭐 추구한다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항상 그래도 좀 이렇게 재밌게 즐기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더 이런 어떤 창작 작업을 하는 게 재밌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술계에서 사람들이 저를 좀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반 분들은 또 뭐 제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미술에 관심 있는 몇몇 분들 빼고는 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이런 이 미술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그런 관람객분들이 주신 질문이었고요.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 이제 2019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작업이나 아니면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이라든가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작업해보고 싶은 작업들은 사실은 너무 많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캠퍼스에 뭐 물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아마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쪽에도 뭐 있는 뭐 입체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좀 입체적인 작업들도 많이 해보고 싶고 다양한 재료의 어떤 작업들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막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맡겨서 이제 그 의뢰를 하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내 생각만큼 빨리 이렇게 진행은 안 되는데 여하튼 그런 작업들 좀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 정말 좀 대형의 그 입체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진행은 안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싶죠. 그러면 작가로서 하고 싶은 것 말고 그냥 일반인 사람으로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사람으로서는 인간이 되고 싶다.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뭐 어떻게 작업할까 항상 이제 그 생각이고, 뭐 어저께도 한 책을 어저께 이제 서울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가가지고 갔더니 도록이라든가 뭐 지금 전시 중인 그 작가 선생님이나 이런 책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4만 원어치 샀어요, 책을. 제 작업실에 가면 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 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작가로서도 너무 이렇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삶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소소한 것에 그런 거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소소한 것에 좀 행복을 느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복을 쫓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행복은 항상 이렇게 먼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도 이제 뭐 되게 바쁘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지만 그 틈틈이를 잘 살려서 여유도 갖고 어떤 내가 해보고 싶은 또 다른 뭐 여행이든 뭐 어떤 다른 것들을 좀 찾아서 하려고도 노력하고 하여튼 소소하게 한 곳에 행복을 찾으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한 순간도 소소하게 행복한 순간에 넣어주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소가 아니고 대대하게 무척 제가 뭐 여기 대구까지 어떻게 보면 잘 안 움직이거든요. 안 움직이지만 바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또 사실 이제 작가들이 일반 또 이렇게 미술 전공하지 않은 분들하고 사실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저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너무 이제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말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시간이 오버가 되는데요. 그래도 마치기 전에 저희가 데미칠소 하면 항상 오시는 작가분들에게 N행시를 주문을 했었거든요. 네, N행시, 이행시, 뭐 삼행시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도 작가님의 작품의 주제이기도 한 행복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몰라요? 아무 생각 안 할래? 행.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복.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복기를 해보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행복은 항상 당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잡으세요. 심오한 의미를 가진 이행시였는데요.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뒤에 보이는 꽃도전의 정체 이제 다들 아시겠죠? 작가님의 모란 가족 행복도를 저희 대구미술관 친구들과 실습생 분들이 함께 한 땀 한 땀 그려서 만든 작업입니다. 모두들 여기서 사진 많이 찍으시고 오늘 추억도 행복하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9월 달에 다시 돌아올 건데요. 지금까지 데미친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만나요.